뭐. 자, 끝나는 타이밍에 과제 검사할 거고요. 서술노트 검사는 토요일에 할 거고 OX 노트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과제. 아 맞다 지금 소스노트 서술형 그 없어요 지금. 아 까먹고 소스노트 안 했다. 아나 소술부터 없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아 진짜 까먹고 안 했어요. 집에 있잖아 우리. 우리 집에 있어. 나 서술노트 주말마다 검사할 거예요. 또 아 없는 사람 있니? 다행이다. 아니 없어 근데 애초에. 아 없는 거 같아. 나 집에 있을 거야. 너 아니야 너네 둘은 받았어. 그렇지. 너네 둘이랑 나랑 얘는 받았고 얘는 그때 중간에 받았잖아. 자 우리 시작할게. 교재는 31페이지인데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이니까 새롭게 유인물이 나갈 거고 드렸던 문제다가 잘 보관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까먹고 봉투 나갔다. 제가 적어드리는 개념 중에 필요한 부분 정리가 필요하시면 맨 앞에 똑같이 저 노트 있으니까 거기 정리하시고. 선생님. 네. 일요일날 쉬죠? 목요일은 쉬어요? 저희 1월 1일 쉽니다. 나이스. 나이스. 학교 안 쉬. 왜안 쉬어? 쉬어. 피랑 10시간 아, 그래? 오늘 1일이 진짜. 도덕쌤이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싫잖아. 도덕쌤이 자, 시작할게. 거짓말해도 돼? 그만 떠들고 나 봅시다. 일단은 교재는 31페이지고요. 내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용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랑 문제 풀이할 때 어떤 부분이 사용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자,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얘랑 이제 비교해서 구분하시는 이름은 방정식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방정식이 뭔가요? 성호가 있겠지. 틀렸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등식이. 자,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미지수에다가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식이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2x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성립을 하고 그 외에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등식은 뭐냐면 자, 어떤 문자의 값에 자, 관계없이 항상 풀네임으로 쓸게요.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자, 핵심은 뭐냐면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식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식이 항등식입니다라고 한국말로 써서 주는 경우는 문제 없고요.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텐데 그 표현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할게. 교재 보면은 잘 써 있긴 하지만 어떤 식이 이제 x에 대해서 써 있다라고 할 때 뭐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발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의 x에 따라서 뭐 성립한다. 임의의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아, 이 식은 항등식이구나라고 인지를 먼저 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시되는 식이 x에 대해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 y에 대해 표현될 수도 있고 뭐 k, t 등등등 여러 가지 문자 나올 테니까 본질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출제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항등식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표현들로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위 목적이다라고 하면 좀 디테일하게 전문 용어를 표현해서 가자면 미정계수를 잘 찾자.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을 주고 미정계수를 줄 거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뭐 A나 B나 C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이런 문자들의 값은 어떻게 처리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찾는 아이디어가 뭐 이름하여 미정계수법이야. 자, 항등식을 잘 판정하기 위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름 익숙할 텐데 계속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수치. 자, 그 다음에 수시대입법.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다. 자, 실제로 문제에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수비교법은 뭐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한번 굳이 써보자면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어떤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 프라임 x 제곱 뭐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이제 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딱 등호를 걸어요. 둘이 같다고 등호를 걸고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발문이 나온다면 좌변과 우변의 식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계수끼리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성립하려면 미정계수들의 관계식은 a는 a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요. b는 b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 c는 뭐 c 프라임이랑 같아야 된다. 이게 일단 계수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일까? 똑같으면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수치대입법은 뭐 이름부터가 눈치가 채지죠? 항등식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일단 언제나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자, 예쁜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택해서 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식을 만들어서 항등식 판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 나왔을 때는 정리하자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계수비교법을 직관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조금 이렇게 펼쳐서 보기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x값들 대입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 무조건 계수 비교법만 사용을 하고 어떤 문제는 무조건 수치 대입법만 사용하냐 이거는 아니고요. 자,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 진짜 수학 고수들은 항등식 여기 이거 다루실 때 미정계수법 다루실 때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 문제야? 자,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방법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딱 봐도 몇이다라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대입해가지고 정갈하게 관계식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본질은 항등식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122번이야. 교재 31페이지에 122번으로 오면 돼. 이 한 문제에 항등식의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태도를 잡기 제일 좋은 문제라고 보여요. 일단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x값의 관계합치 성립하는 항등식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방법이 두 가지야. 이쪽 식의 모양이랑 이쪽 식이 모양이 똑같다라는 계수비교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좌우변이 똑같다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 제일 먼저 어떤 짓을 하냐면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여기 여러분들 전개하는 거 솔직히 귀찮죠? 네. 조금 망설여지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쪽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x에 몇 대입하면 이쪽이 간단해져? 2 대입하면 간단해지잖아. 제일 먼저 2를 넣어보는 거야. 2 한번 넣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 좌변은 얼마가 되니?
6 플러스 a가 되고 우변이 0이 되고 이 값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을 마이너스 6이라고 먼저 찾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6이 됐잖아.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번엔 계수비교법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자,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랑 붙어 먹어서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니까 b가 딱 봐도 얼마일까? 3이다. 요 태도만 정립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등식 다루실 때 대입하기 뭔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딱 봐도 좌우변의 모양이 똑같으려면은 왠지 어떤 미지수가 몇일 것 같다라고 직관적으로 계수비교법으로 추론해도 괜찮다. 섞어서 잘 쓰자는 얘기야. 맞지? 되셨나요? 125번 해볼래? 자, 생각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같이 해볼게. 자, 이번에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다라고 하는 항등식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될 거고 어쨌든 일단 생각을 양쪽의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왼쪽 얘들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그럼 오른쪽 몇 차식이어야 돼? 3차식이어야 되지. 그러면 이 qx는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야 돼? x 무시 1차식일 수밖에 없고 여기 대가리가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지수랑은 잡을까요? K? 요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제 앞단원을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은 여기부터는 뭐 이제 암산으로도 다 갈 수가 있는 거거든. 다 전개 갈 필요가 없어. 자, 좌변의 특징 하나 잡을게. 몇 차항이 없습니까? 2차 2차항이 없죠. 그러면 우변도 당연히 전개했을 때 몇 차항이 없어야 되고 2차 2차항이 없어야 되고 그 2차항이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만나서 kx제곱 한번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한번 만나서 마이너스 3x제곱 나올 거니까 이 값이 0이 되면서 사라졌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3, 여기 3이야. 그럼 A, B 찾을게. 좌우변이 식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요. 일단 A부터 찾자. A는 상수항이지. 그럼 이쪽 전개 상수항 얼마고? 3이고 여기 상수항 5까지 더하면 8이니까 A가 얼마였을까? A가 8이었다. 이렇게 찾을게요. 그 다음에 1차항 한번 봅시다. 1차항은 지금 여기서 1차항은 x 한번 나오고 마이너스 9x 한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8x고 거기에 bx까지 있지. 그래서 1차항 개수는 b 마이너스 8이었을 거고 좌변에 있는 1차항 개수가 3이니까 b는 11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다 전개해서 볼 필요 없고 저 필요한 부분의 개수만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앞단원에서 사실 다 학습한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얘가 1차항 개수가 1로 시작하는 1차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게. 빨리 적응해보자. 126번.
지금까지 푼 두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푼 두 개의 문제는 식이 뭔가 정갈하게 나와 있고 뭔가 A, B 딱 나와서 써이라 이거였으면은 이번에는 fx라는 식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스스로 세팅하는 거부터가 일단 출발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fx라는 식이 상수항이 1인 2차식이라 했으니까 뭐라고 쓰는 게 가장 맞을까? 2차항 모르고 1차항 모르고 상수항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팅할 수 있어야죠. 자, 요 상태에서 이 위의 식을 만족하게끔 a, b의 값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식에다가 잘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좌변은 얘 전체를 제곱하래. 우변은 얘는 무슨 말이야? x에 몇 대입하라는 거야? x에다가 x 제곱 대입하라는 거지. 그럼 ax 몇 제곱이 되죠? 4제곱. bx의 제곱. 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거다. 그러면은 이제 좌변이랑 우변이랑 모양이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로부터 출발을 해볼게. 그 개수를 좀 비교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최고차 한번 볼게. 여기 더하기 2x 제곱 사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다시 최고차부터 볼게. 좌변은 전개하면은 최고차가 어떻게 돼? a 제곱 x 4제곱 되는 거 맞니? 우변은 최고차가 누구야? ax 4제곱이야. 얘네들이 당연히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a 제곱이 a랑 같아야 된다로부터 생각을 하자. 이거 성립하려면 a가 몇이어야 돼요? 0 또는 1인데 0은 왜 안 될까? 2차식이랑 제식이 있어요. 그렇지 좋아요. a가 0이 돼버리면은 a가 0이 돼버리면 fx가 2차식이 아니게 되니까 너는 탈락이고 a가 1인 거로부터 일단은 스타트를 합시다. a가 1이야. 그 여기 1 여기 1. 자, 그 다음에 b를 찾아볼 건데 b를 찾을 때 몇 차항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2차항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1차항 봐도 되고 3차항 봐도 되고 다 상관없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곱셈 공식으로 있잖아. 곱셈 공식. 이거 전개식 어떻게 되죠? 제곱 더하기 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배에 곱하고 2배에 곱하고 2배에 맨 앞 맨 뒤 곱해서 전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여기서 하나 그냥 골라주면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자. 우변에 3차항이 있냐 없냐? 우변에 3차항 없지. 그럼 좌변도 3차항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3차항 어디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죠. b가 얼마일까 그냥?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fx가 결정됐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1이었다고 합니다. 3 대입하시면 답은 10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얘는 순수, 개수, 비교로만 문제를 푼 거고 좀 난이도 어려워질수록 그래 섞인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2번을 쳐다보면 이제 여기는 유형 제목이 수치 대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 상황마다 다르거든. 129번 한번 해볼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좀 센스 있게 수치 대입할 건지 계수 비교할 건지 잘 알아서 선택해서 문제 풀이를 간결하게 가자라는 거야. 질문을 좀 던지면서 갈게. A가 딱 봐도 얼마여야 돼? A는 무조건 3일 수밖에 없어. 고민의 여지가 없어. 왜 그래? 2차. 2차항 계수가 3이야. 오른쪽 보니까 2차항 계수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보자마자 A는 3인 거야.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 우변에 상수항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B밖에 없지. 좌변의 상수항 어떻게 계산돼? 6 마이너스 4니까 2잖아. 네. B는 딱 얼마일 거야? 마이너스 2일 거야.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1차항만 좀 비교를 해볼게. 여기 1차항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1x 나오는 거 맞니? 네. 오른쪽 1차항 뭘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더하기 cx니까 c 마이너스 5x 맞나요? 아니, 둘이 같으려면 c는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하자. 뭔 말인지 알겠어? 네. 133번 해볼까?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5겠죠? 답은 5번. 쌤 몇 번 푸는 거예요? 133번. 내가 해볼 건데, 자, 얘는 이렇게 가자. 여러분들마다 또 풀이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요, 저기 뭐야, 여기가 인수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 보통 이럴 때는 대입하는 게 좀 편한 경우가 많거든. x에다가 몇이랑 몇 대입해볼 거냐면, 얘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생각해보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있잖아. x에 몇 대입하면은 얘를 또 0으로 만들 수 있니? 필마 루트 1을 일단 대입할 수 있지. 근데 루트 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나 사실은 똑같거든. 왜냐면 우변을 보면은 여기 4차고 2차잖아. x에다가 루트 1을 넣든 마이너스 루트 1을 넣든 값은 변하진 않겠죠. 지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좌변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루트 2 넣어보면 역시 얘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니까 x의 루트 2 넣어보면 얼마가 되니? 2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잘 연립하자가 되지. 뭐 아래에서 위 빼면은 0은 a 플러스 3이니까 뭐 a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위에 한번 쳐다보면은 b는 2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고요. 얘가 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인수분해까지 잘 배우셨다면은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fx를 찾으면 되지만 조금 더 다음 취지에 맞게 접근을 해볼게.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랑 x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fx를 딱 곱했더니 x 4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2가 됐다 이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인수분해 모른다면 여기를 직접 찾아야 될 건데 몇 차식일까? 1차식일 수밖에 없겠지? 잘 생각해봐. x로 스타트 끊을 거고 고민을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상수항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상수항 얼마 나와 있으니까? 2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fx가 될 거야. 자, 더 구할까? a랑 b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f에다 3 대입하면은 2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 이거 넘겨서 조금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 유형 3번은 지울게. 유형 3번에는 뭐 살짝만 조금만 내용을 적어볼까? 큰 얘기는 아니고 항등식에서 기본편이 나와. 우리 지금 뭐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변수만 좀 바꾸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유형안으로 딱 나와 있잖아. 얘는 k에 대한 무슨 식이란 얘기일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문제 읽으셨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거든. 이거 인지하는 게 좀 중요해. k에 대한 항등식.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변수가 k만 있는 게 아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태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어떤 복잡한 식을 제시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k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인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k 값에다가 몇을 대입해도 언제나 관계없이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 이거 한 번만 잘 이해를 해보자. 이 꼴로 정리를 하셨을 때요, 이 식은 언제나 성립해야 돼. 이 값이 변하든 말든 무조건 값이 몇으로 유지돼야 되냐면 0으로 유지가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좀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값이 변하든 말든 이 식의 값은 변하면 될까 안 될까? 언제나 값이 0으로 유지되려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만큼 덩어리에 해당하는 개수가 얼마면 딱 예쁘다는 얘기일까? 이 값이 뭐 1이든 3이든 4든 4든 5든 무슨 값을 넣어도 이 덩어리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 안의 값은 0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오케이? 또는 이럴 수도 있어. 변수가 뭐 x랑 y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x, y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두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식정리 어떻게 하냐면 어쩌고 x 더하기 어쩌고 y 더하기 어쩌고의 형태로 한쪽으로 다 밀어주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x값, y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 개수가 다 통째로 0이어야 되고 이 개수도 통째로 0이어야 된다로 가는 거야.
그럼 결론을 지어보자.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0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 남아있는 애도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냐면 0이어야 되고 이 남아있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로 문제가 접근이 되는 것이요. 변수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37번에서 한번 내가 해볼까? 137번. 좀 덥다. 내가 한번 해볼게.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변수는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본 태도는 식 자체를 k가 메인이 되는 항등식인 거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어쩌고 k 더하기 어쩌고는 0의 형태로 고쳐준다. 그러면 한 번에 쓰자. kx 마이너스 2ky니까 k로 묶이는 i는 x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요. k가 없는 애를 따로 분리해 쓰자. x 한 번 있을 거고요. 마이의 y니까 플러스 y고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식을 재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변하지 않게 0이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 개수도 0이어야 되고 뒤에 있는 얘 또한 0이 되면 예쁘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지. 계산하시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둘 다 늘면 푸시요. 자,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 5가 되는 거지. 좀 특이한 말문 하나 풀어볼까요? 139번. 난 이거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이거는 뭐 이제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의도는 뭐냐면 의도는 이거야. 는 값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상수인 k라고 두고 양변에 얘 곱해서 식을 우물쭈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답을 구하자 이런 거거든. 근데요 사실 이거는 분수가 뭔지만 알면은 답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여러분들 분수의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건 이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예를 들면 뭐 2분의 4가 있어. 3분의 6이랑 같죠? 4분의 8이랑 언제나 같고 5분의 10이랑 같고 이렇잖아. 분수의 값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똑같다라는 것은 위아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배수 관계가 있지. 그치? 언제나 이에 두 배씩 했을 때 같아지잖아. 봐봐. 이 분수가 값이 일정하고 싶대. 그러면은 위의 수가 아래 수에 뭔가 일정한 배수였을 거거든.
상수항 보면은 몇 배 돼 있냐? 5배. 5배 돼 있잖아. 그러면은 모든 개수들도 다 몇 배 돼 있어야 돼? 5배. 5배 돼 있어야 돼. A 얼마일까? B 얼마일까?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41번. 141번. 보자. 부가 멸치에게 닿았어. 잘했어. 141번. 자, 얘는 변수 몇 개로 줄일 수 있을까? x랑 y랑 합이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 y를 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2-x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식에다 대입하면 변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 ax에다가 세배하는 거니까 6-3x고요. 더하기 b-4가 0이다.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무슨 식이었을까? 항등식이었을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암목과 암산할게. 얘랑 얘랑 만나서 개수가 0 되려면 a가 얼마고? 3이어야 될 거고요. 상수항 남아있는 거 얘랑 얘 더했을 때 b 플러스 2고 그 값이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변수를 좀 줄여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넘기면 자 개수의 합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등식에서 이제 개수합을 구하는 것도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일단은 좌변에다가 어떤 식의 몇 제곱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차수 n차를 올려서 제시를 합니다. 뭐 10차, 20차, 30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변에는 실제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뭘 주냐면 전개식을 제시를 하는데 개수는 줄까 안 줄까? 개수는 안 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냐면 뭐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해가지고 뭐 a의 n번째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항등식에서 제목이 개수의 합인데 이런 거 물어봐. 제일 먼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똥똥똥 해서 a의 n까지 모든 개수를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정리했던 것 같아. 모든 개수의 합은 몇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니? 1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지. 실제로 이 오른쪽에 x값에 1을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이 값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한 번에 쓰자.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일단 알려져 있는 방법은 얘들아 상수항은 x에 몇 대입하면 나올까? 0 대입하면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상수항이다. 얘 구하고 싶으면 이 뒤에를 다 터뜨리면 되잖아. 자, x에 0 대입한다 라고 아이디어는 나와 있으나 얘는 사실 어떻게 봐도 되냐면 그냥 개수 비교로 눈으로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 또한 개수 비교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어떤 느낌 오셔야 되냐면
항등식 계수의 합은 수치 대입을 쓰기도 하고 계수 비교를 사용해서 가기도 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두 개가 섞여서 나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될 건데 이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짝수차 계수합이랑 그다음에 홀수차 계수합 이런 거 물어보거든. 짝수차 계수합이다라고 하면은 A0, A2, A4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더하는 거. 홀수차 계수의 합은 A1, A3, A4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들의 개수만 갖다 더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를 이제 물어봐요. 네,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 정리 한 번만 잘 합시다. 자,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저는 얘랑 좀 혼합해서 사용하거든. 추가적으로 x에다가 몇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 하나를 먼저 뽑아주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A0 그치. 홀수 지수들을 갖는 것은 빼기로 등장을 하겠지. 짝수 지수는 A2, 홀수 지수는 다시 빼기로 A3, 뭐 A4, A5, 뭐 A6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이 값을 알고 있다라고 치자. x에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써볼게요. A4, 뭐 A5, A6 이런 식으로 본래 계수의 합을 원래 알고 있었다면 이 두 식을 뭐 해서 짝차 계수와 홀차 계수의 합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치. 연립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위아래 더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홀차 계수들이 사라지다. 그치? 더하면 짝차 계수를 찾을 수 있다. 빼면 누가 사라지냐면 짝수차들이 사라지죠. 뺐을 때는 홀차 계수들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다. 아이디어는 이 정도가 돼. 아마 공수원 하신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하시면은 이게 지금 뭔 개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144번.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한 번만 쓱 풀어볼게. 여러분들한테 A의 1부터 A의 10까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 쭉쭉쭉 여기 있는 개수들을 잘 더해주세요 라고 나와있고 일단은 단순 더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몇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냐면 1 한번 넣어보자. X에 1 넣으면 좌변 얼마가 돼요? 32가 되는 거 맞니? 왜 2의 5제곱? 그러면은 오른쪽 식에 1 대입하면은 A0, A1, A2 가셔서 A에 10까지 더하겠다 이건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얼만큼이에요? A1부터 A2까지 이만큼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A0가 몇인지를 알아내시면 된다 이건데 이 상수항을 구해내는 아이디어는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가셔도 되나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눈으로 구할 수도 있죠. 자, 눈으로 구하자. 상수항이잖아. 얘 전개하면 상수항은 뭐밖에 없었을까? 2의 2의 5제곱밖에 없었겠지? 32였을 거예요. A제로는 32. 야 그럼 얘도 30이고 얘도 32면은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요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거든. 홀차 계수랑 짝차 계수 나오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145번.
일단 이 문제까지 좀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도를 다시 보자. 좌변은 여러분들이 거의 물리적으로 전개가 불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실제로 전개했을 때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를 한 상태에서 개수들의 합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는 적절한 값들 대입해서 가면 된다 이건데, 이번에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건너 홀수 차수들의 개수합을 물어봤잖아. 자, 이럴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x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대입이 기본 태도인데 1 한번 넣어볼게. 1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미안해, 1 넣으면 얼마야? 0이고 A0, A1, A2, A3 쭉쭉 가서 A에 10까지 이렇게 결과물 나오는 거 맞지? 자, 이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빼기 1이니까 0 되면서 마이너스 2의 5제곱만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우변 잘 봐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처음엔 a제로로 잘 살다가 얘는 마이너스 a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a2로 바뀌고 부호가 이렇게 엇박으로 치고 나가겠지. 마지막 거는 양수일 거야, 지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기본 세팅이 이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부호가 정박으로 나가는 거 한번 세팅하시고 부호가 엇박으로 나가는 거 한번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홀수 번째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식을 잘 연립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홀수들을 남기고 싶으면 여러분들 두 식을 더할까 뺄까? 빼면 되는 거지. 위에서 아래 뺄게. 그럼 좌변은 32가 될 거고요. 우변 한번 볼까? 우변은 짝수들이 뺄 거니까 다 사라질 거고, 홀수들은 몇 개씩 나오는 거야? 2개씩. 2개씩 나오는 거야. 얘도 2개, 얘도 2개, A의 9번째까지 2개였겠지. 그럼 답이 얼마였을까? 얘가 답이고 16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 147번은 어떻게 할래? 꼬라지가 뭔가 다르죠? 조금은 이해의 영역이야 여기. 자, 우리 어쨌든 지금 항등식 다루고 있고 하나의 유형인 개수의 합을 구하자라고 해서 아이디어는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거로부터 수치 대입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말이야, 내가 이제 질문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것들 좀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1 넣고 마이너스 1 넣었잖아. 왜죠? 왜 이런 걸 넣니? 그 질문을 바꿔볼까? 뭐 x에 2 같은 거 넣으면은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못 구하지. 왜냐면 그냥 생각을 해볼게. x에 2 같은 거 넣으면 여기 2a1이고 여기는 뭐 4a2고 얘네들이 바뀌잖아.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앞에 붙어있는 다 1인데. 그래서 1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잘 하자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보면 x에 몇 넣어야 될까?
2 영이다. 0이랑 2를 대입하자 이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다 몇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1 다 1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야. x에 0 대입하는 건 똑같이 여기를 다 마이너스 1로 만들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를 잘 찾아서 대입을 하자. 원리는 이전 문제에서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0 한 번 넣으면 어떻게 되냐? 9는 a0 빼기 a1 9가 엇박으로 나갑니다. 밖에 안 되니까 다 쓰죠. 자, x에 2 한 번 넣어볼게. 2 넣으면 얼마가 되니? A0, A1, A2 네, 도와줘. 7, 7에? 아, 49 49 아 저거를 x에 2 넣으면 a0, a1, a2 다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할 거냐, 우변의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끔 하는 적절한 x를 대입하자가 되는 겁니다. 짝수차 구할 거예요. 위아래 뭐 할까? 더해요. 더합시다. 더하시면 58. 홀수 다 터지고 2배에 A0, a0, a2, A2, a4, a6이다. 답 얼마일까? 29. 29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여기까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긴 좀 어렵고요.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나머지 과제로 잘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항등식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다면,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좀 스포일러 하면서 넘어온 얘기가 다항식에 무슨 셈이 여기서 많이 쓰인다고 했니? 나눗셈이 많이 쓰인다고 했지? 이제 여기부터가 좀 메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따라오고 있니? 예. 그래서 자, 축약하자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근데 그 항상 성립하는 등식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i가 나눗셈에서 무슨 식이라고 했냐면 검산식이라고 했었지. 검산식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식이잖아요. 나눗셈 했을 때 맞는지 확인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검산식도 일종의 무슨 식이다라는 거냐면 일종의 항등식이었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보죠.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다.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은 이 복잡한 문장을 한 줄의 등식으로 엮을 수 있다고 했다. 뭐였죠?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었고, 이 식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딱 하나. 누구라고 했냐면 나눔식과 나머지의 뭘 비교해서? 차수를 비교해서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된다? 2 나눔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무조건 커야 된다까지 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행 하나 해보자. 152번이요. 여기는 약간 복습의 영역이야. 152번. 해보자. 검산식 한 줄 만들게요. x세제곱 ax 더하기 b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안 나와 있거든. 보통 몫은 뭐로 표기하게? qx. 좋아요. 몫은 보통 qx로 표기하고, 자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런 거야. 그 여기부터 진행되는 게 나머지 정리 얘긴데 나머지 정리에서 베이스가 되는 이런 식을 쓴 다음에 무조건 다 어떤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냐면 그냥 이 식이 상등식이 될 거다라는 접근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그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질 뿐이야. 자, 항등식을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수 비교도 있고 수치 대입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참을 수 없죠. 뭐라고 쓸래? X 마이너스 참을 수 없지 않니?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잖아. 삽살개. 자, 그러면 삽살개. 뭐 다 쓸게. 자, 이 식이 항등식이야. 계수 비교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도 되고 너네 마음이야. 어떻게 해도 풀 수 있어. 근데 더 깔끔한 방법이 뭐로 보여? 주대. 대입하는 거야. 자, 요게 인수로 예쁘게 묶여 있지. 몇몇 대입할래? 2랑 1. 이랑 2랑 1 대입해서 가자라는 거지. 1 한번 넣어보자. 1 넣어주면 A풀 B풀 1은 1 대입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얼마 돼요? 3 돼요. A풀 B가 2예요. 2 한번 넣어볼게. 2 한번 넣어보면 이쪽엔 8 2A B고요. 2 넣으면 여기 또 터지고 여기 얼마 되니까? 5 되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두 개 잘 연립하자. A가 마이너스 5고 B가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빼시면 답은 12겠죠. 자, 여기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넘겨볼게. 검산식을 잘 쓰고 항등식으로 접근하자 이거거든. 154번 해보실까? 어때? 좀 접근이 되시나요? 같이 좀 해볼까요? 자, 봐봐. 이것을 왜 풀자 했냐면 아까도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머지가 얼마야? 0. 나머지가 0이야? 식 한번 써볼게.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0이야. 근데 이거 플러스 0은 안 쓰는 게 맞지? 여기를 무지성 qx로 바꾸지 말고 얘는 이제 뭐 이용해야 돼? 항등식의 계수 비교를 좀 이용해서 찾을 생각해야 돼. 일단 X. 아, 얘가 얘 곱하기 얘였다라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식이고 1차 항에서 얼마였을까? x였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대가리가 1이잖아. 그럼 여기도 곱해서 대가리가 1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어디 봐? 여기 2차 항계수가 2잖아. 그럼 이렇게 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얼마나 나야 돼? 3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처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A랑 B만 깔끔하게 찾아보자. 1차 항에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x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입니다. 상수하면 더 쉬워.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fx는 한 줄 선에서 그냥 끝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 구하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 자 이런 거야.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어떤 형태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을까? 나머지를 아까 내가 2차로 나눴지? 1차식 나머지 몇 차식이라고 쓸래 일단? 1차식 1차식이라고 쓸래 하고 2식은 무슨 식이니까? 방등식 상등식일 거니까 x에다 적절한 값을 대입해도 좋아. 대입할 때 이쪽을 0으로 터뜨릴 수 있는 x값이 어떤 게 있죠? 그만큼 풀마 루트 a가 있지.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굳이 이 짓을 해야 돼? 아니요.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얘로 나누라 돼 있잖아. 그럼 직접 나누면 되지. 벽을 죽인다 그래서 식이 다 나와 있고 루트 이런 거 대입하기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거는 직접 나누자고. 자 그냥 한 번밖에 쓸 게 없어. x 올려주면은 x 세제곱 빼기 2x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2x 제곱 플러스 3이니까 한 번 더 플러스 2 쳐서 빼주시면 나머지가 7이라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지. 한 가지 방법 매몰되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식 세팅해서 풀마 루트에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누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기 7이 셔도 합시다.